자, 이번 강의는 전번 강의를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강의를 했냐면요. 이 모니터의 고장은 스미어 현상입니다. 스미어 현상이라는 것은 그 액정 화면이 안개 낀 것처럼 뿌이면서 가독성이 떨어진 증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점검에 들어가면서 어디까지 우리가 점검을 했냐면, 일단은 이 모니터는 전원 공급 방식이 아답터 입력 그 12V 전원 공급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답터를 체크해 본 바 이상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아답터 12V를 인가해서 AD 보드라든가 OSD 보드 점검했을 때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죠. 즉 12V 전원 인가해서 메인 전원부에서 스위칭을 해서 보조 전원부 전원부에서 각종 부하의 각종 IC에 전기를 공급하는 단계, 그 다음에 영상 신호를 입력을 받아서 그죠? 스케일러를 통해서 LVD 신호가 제대로 나오는지를 점검했을 때 이상이 없다. 그래서 결론에 봉착한 게 뭐냐면은 이 모니터는 즉 패널 쪽에 문제다. 패널 쪽에 문제를 감을 잡은 것이 뭐냐면 타이밍 컨트롤러의 소자가 불량이 났던가, 아니면 타이밍 컨트롤러에 어떤 그 냉납이 나서 제대로 연산된 기능들이 어떤 회로를 타고 LDI 칩으로 전송이 안 되는 그런 증상이다 하는 그 예측 그 불량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패널 보드 쪽 갖고 결론은 패널 쪽의 문제다. 그래서 패널 보드를 수리하는 방법을 통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요, 패널보드 상세 점검 쪽으로 들어가는데, 패널보드라는 게 무엇이냐를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겠다 하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이게 액정 패널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패널 보드가 달려 있죠. 패널 보드가 달려 있는데, 이 패널 보드에 TCP라는 이런 그 플렉시블처럼 생긴 이런 그 케이블이 있습니다. 이게 TCP라고 그러는데, 이 TCP를 통해서 액정하고 패널보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즉 패널보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상 신호를 그죠 AD 보드에 주게 되면 그 영상 신호는, 그래픽 카드로부터 영상 신호는 이 액정이 인식할 수 없는 신호이기 때문에 AD 보드의 스케일러를 통해서 그래픽 카드로 받은 정보를 스케일러가 이 패널이 인식할 수 있는 정보를 바꾸는데, 영상 신호로 바꾸는데, 그게 바로 뭐냐, LVDS 신호다. 그죠? 요렇게 전번에 한번 표현을 했었죠. 신호를 LVDS 신호예요. 이 LVDS 신호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가공을 하느냐, 그죠? 그건 또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우리가 그 LVDS 커넥터를 통해서 여기 커넥터에 꽂히는데, 이 스케일러에서 그 가공된 LVDS 신호가 이 커넥터를 통해서 이 타이밍 컨트롤러 전달이 되죠. 타이밍 컨트롤러로. 그러면은 이 타이밍 컨트롤러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 액정의 영상 신호를 구현해 주기 위해서 그죠? AD 보드로부터 받은 LVDS 신호를 이 타이밍 컨트롤러, T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T콘에서 2차 가공을 합니다. 2차 가공을 해서 얘가 어떻게 전달이 되냐면, 가공을 해서 지금 이쪽에 여기 지금 그 TCP에 보면은 요렇게 그 LDI라고 LCD 드라이버 IC, LCD 구동 칩이 있어요. 그죠? 얘가 바로 영상을 구현해 주는 칩입니다. IC예요. 그 타이밍 컨트롤러가 가공된 영상 신호를 이쪽으로 아날로그 화소 전화로 바꿔 주면서 뭐냐면은 위치 정보를 같이 주는 겁니다. 위치 정보를. 그죠? 위치 정보를 같이 줘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1024-768이라는 그 화면, 액정 화면의 어떤 그 해상도라 그러면은 그죠? 가로가 1024, 세로가 768 아닙니까? 그 어떤 아날로그 화소 전압에 가는 화소의 전압을 가지고 있고, 얘를 우리가 켜주기 위해서 뭡니까? 그죠? 그 위치 정보를 주는 거죠. 위치 정보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화면이 한 라인 켜주고, 두 라인 켜주고, 세 라인 켜주고, 그래서 768 라인까지 켜지면서 우리가 주사를 한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주는 거지만 우리 눈에는 한 개의 영상 정보가 화면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구현하는 게 뭐냐면 이 패널 보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상한 불량은 뭐냐면은, 지금 여기까지 LVDS 신호까지는 정상적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들어왔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정상적인 신호를 여기서 가공해서 이 LDI죠. LCD 구동칩에 줘야 되는데 여기서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일 불량일 가능성이 높다. 즉 이 뭡니까? 이 T콘 타이밍 컨트롤러가 불량이거나 냉남이 났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LVDS 케이블을 통해서 5V 전압이 VCC 전압이 들어와서 이 LDI 칩 이 패널 보드가 쓰는 전압은 보통 3V에서 30V까지 써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5V 전기를 받아서 우리가 쓸 수가 없다 보니까 여기 승합 회로가 있는 겁니다. 승합 회로를 통해서 승합을 해서 이 LDI 칩이라든가 이 필요한 데다가 우리의 전압을 다시 승합된 전기를 공급해 주는 거죠. 이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점검을 이제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패널보드 쪽은 이런 역할을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조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패널보드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좀 확대해서 보면, 그죠? 우리가 AD보드로부터 LVDS 케이블을 통해서 LVDS 커넥터에 꽂히게 되죠, 여기. 그죠? 그러면 여기는 뭡니까? 보통 30핀 포준 케이블을 지금 쓰고 있는데 1번부터 뭐 그 27번까지는 영상 신호가 넘어오는 거고요. LVDS 신호가 넘어오는 거고 28, 29, 30번 요쪽이 뭐냐면 바로 AD보드부터 넘어오는 그 패널 전압 VCC 공급 전압입니다. 이쪽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면 요 28, 29, 30번 단자는 휴즈를 통해서 반드시 전압이 넘어가게 돼 있죠. 왜? 이게 문제가 있을 경우는 휴즈가 단선이 되게끔 보호 회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LVDS 커넥터가 있고요. T콘이라는 타이밍 컨트롤러가 있죠. 타이밍 컨트롤러는 조금 전에 뭐라 그랬죠? AD보드로부터 넘어온 LVDS 신호를 최종적으로 여기서 2차 가공을 해서 LDI 칩에, 그죠? LDI 칩에 아날로그 화소 전압을 변경해 주면서 우리가 뭡니까? 화소를 끄고 킬 수 있는 그 제어 신호를 같이 여기서 만들어서 준다 그랬죠. 그죠? 여기 타이밍 컨트롤러예요. 근데 여기 뭡니까? LVDS 커넥터를 통해서 우리가 5V VCC 전압을 받는데 5V VCC 전압 갖고는 패널보드는 동작이 안 된다고 그랬죠. 보통 3V에서 30V 가량의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죠? 5V 신호를 받아서 이쪽에 승합회로, 그죠? DC 컨버터, 즉 PWM이라고 그러죠. PWM과 쇼트키 다이오드 LC 필터를 통해서 필요한 전기를 공급해주는, 생산해내주는 바로 이 승합회로가 여기 존재를 하고 있다. 그죠? 이런 얘기죠. 이 신호가 어디를 통해서 들어가냐? 여기 지금 여기, 테이프처럼 붙어있는 이게 뭐냐면 TCP라고 그래요. TCP. 이걸 거꾸로 뒤집어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 패널보드하고 액정 글라스에 바로 이렇게 TCP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게 바로 뭐냐면 꼭 바처럼 생긴 이게 뭐냐면 바로 LDI 칩이라는 거예요. LCD 구동 칩이라고 그러죠. LCD 드라이버 IC라고 얘기하는 바로 이 LDI 칩에 붙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만들어진 신호가 이쪽 LDI 칩에 어떤 아날로그 화소 전압하고 위치 정보를 주고 그 다음 얘가 LDI 칩이라는 것은 20V 이상이 먹기 때문에 그죠? 예, 이 IC는 요 승합회로 해서 승합을 해서 바로 요 LDI 칩에 전원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AD 보드보다 좀 패널 보드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전압하고 최종적인 어떤 그래픽 카드 받은 정보를 액정의 영상을 구현해 주기 위해서 여기서 이 타이밍 컨트롤 T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LVDS 케이블이라든가 AD 보드에서 전번 시간에는 뭘 했냐면 여기다가 패널 보드에다가 우리가 꽂지 않고 단독으로다가 LVD 신호가 제대로 가공되는지 또 5V VCC 전압이 제대로 오는지를 체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패널 보드 할 때는 여기다가 그죠? LVDS 케이블을 LVDS 커넥터가 삽입을 하고 이제 전기를 측정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왜 여기다 꽂고 측정을 해야 되냐면은 이런 지금 패널 보드 쪽에서 이런 컨덴서라든가 코일이 쇼트가 나면은 이 5V VCC 전압이 갑자기 뭐 1V로 떨어진다든가 왔다리 갔다리 한다든가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 쇼트가 났기 때문에. 또는 진행성 불량이라도 이 전압이 AD 보드에서는 5V를 공급해 줄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 커넥터에 연결하게 되면 회로 같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얘가 어떤 진행성 불량이라도 전압이 다운 증상이 생긴다. 그래서 간혹 질문을 하죠. AD 보드 단독으로 했을 때는 5V VCC가 정확히 나오는데 왜 꽂기만 하면 전압이 뭐 한참 다운되든가 출렁거립니까? 그때는 이쪽에 소자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꽂고 나서 그렇다 그러면은
특히 이 컨덴서, 이 치 컨덴서라고 그러죠. MLCC라고 그래요. 멀티레어 세라믹 컨덴서인데 얘가 불량이 쇼트가 또 많이 납니다. 또 L자라고 표시되는 게 뭐 코일이죠. 그죠? 치 코일. 그런 것들도 우리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디지털 테스터기 다이오드 모드로 놓는다든가 저항 모드 놓고 체크를 하고 또 이런 필요하다 그러면 뭡니까? 그죠? 스마트 트위저를 가지고 그 핀셋처럼 생긴 거 있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죠? 그런 부분을.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칩 코일이라든가 칩 컨덴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많이 쇼트가 돼요. 이런 것들이. 물론 휴즈도 잘 나가는 거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칩 코일이나 칩 컨덴서 조그맣기 때문에 테스트하러 좀 재기가 물론 질 수도 있지만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저가형 스마트 트위저를 구입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측정을 하면 좀 편하겠죠. 하나 좀 보여드린다면 뭐 저도 이제 저가형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스마트 트위저. 요걸 빼면은 이제 집게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치코일 같은 경우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찍으면 그죠? 아무래도 측정하기가 좀 좋겠죠. 이렇게 빨리빨리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장비들은 하나씩 이제 구입하면 요런 이제 좀 협소한다든가 부품이 좀 작다든가 SMD 타입의 부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쉽게 측정할 수 있으니까 뭐 요걸 지금 제 그 공식 그 카페 보니까 많이들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그죠? 근데 요게 단점이 뭐냐면 이제 요 코일의 인덕턴스 값은 측정할 수가 없어요. 보통 이제 5, 60만원짜리 이상은 질 수가 있는데 요건 이제 LCD 밖에 이제 뭐 측정을 못하죠. 그죠? 인덕턴스 코일의 RCD죠. RCD 저항 컨덴서 다이오드. 근데 L은 지금 잴 수가 없어요. 인덕턴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고가 장비는 그런데 이런 것 갖고도 우리가 뭐 수리를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갖고 있으면 편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점검을 해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전에 이제 그 모니터 입문 쪽에서 보면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시 이제 우리가 복습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더 드리는 거죠. 요게 TCP예요. TCP. 그죠? 요 TCP도 우리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요거 수리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 조금 전에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요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요거는 납땜된 게 아니라 ACF라는 그 양면 테프 같은 걸 가지고 얘를 우리가 본딩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뭐 힘을 준다든가 그럴 경우는 얘가 떨어져서 화면에 굵은 검은 줄이 생기는 라인 디펙터를 발생시킨다 그러면 이 모니터는 버려야 되겠죠. 붙일 수가 없어요. 그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TCP를 수리하는 그 장비들이 몇 억짜리 장비들이 있는데 결국 나중에 재불이 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결론적으로 떨어지면은 안 되니까 우리가 특히 이제 모니터보다도 TV 수리할 때 그죠? 우리가 LED 바를 그 패키지를 갈기 위해서 이 어차피 이 지금 뭡니까 패널보드 액정을 드러낼 때 액정하고 패널보드하고 이게 TCP로 붙어 있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잘못 건드리면 이건 대형 사고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TV 같은 거 LED가 손상이 돼서 패키지를 교체하기 위해서 액정을 드러낼 때는 이 TCP가 손상되지 않게끔 아주 조심해서 다루지 않으면은 진짜 그 공동탄이 무너져 버리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패널보드 구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패널보드의 시그널 플로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패널보드는 우리가 액정에 이 화면이 구현되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AD보드에서 우리가 그래픽카드로부터 받은 영상 정보는 바로 AD보드에 스케일러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스케일러에서 우리가 가공을 해서 이 패널보드가 즉 타이밍 컨트롤러가 인식할 수 있는 정보를 주는데 그 AD보드에서 넘어온 그 ALVD 신호는 이 타이밍 컨트롤러 인식할 수 있는 신호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 신호를 우리가 이 액정에 있고 영상을 구현해 주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뭐냐 LVD 신호를 갖다가 지금 여기서 커넥터를 통해서 받겠죠. 인풋으로 받으면 얘가 2차 가공을 하는 거예요. 그죠? 물론 뭐 LVDS 커넥터에서 바로 온 스케일러가 받은 그런 영상 신호를 바로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구조가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2차 강화를 하는데 2차 강화를 어떻게 주냐면 여기 지금 우리가 그 LCD 드라이버 IC가 있다고 그랬죠. 거기 이제 소스 드라이버 IC하고 게이트 드라이버 IC가 있는데 즉 타이밍 컨트롤러에서
소스 쪽으로다가 뭘 주냐면은 바로 AD 보드로부터 받은 LVD 신호를 갖다가 이쪽에 아날로그 화소 전압으로 바꿔서 이쪽으로 보내줍니다. 소스 드라이버에. 그죠? 바꿔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화소를 갖다 끄고 킬 수 있는 제어 신호를 갖다 어디 주냐면 이 게이트 드라이버에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줘가지고 뭡니까? 액정을, 화면을 구현을 시키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뭐냐면 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패널보드 쪽 LDI 칩이 소스 드라이버 IC, 게이트 드라이버 IC 같은 경우는 이 LVDS 커넥터로 받은 5V 전기 갖고는 가동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DC-DC 컨버터, 즉 승화 패널을 통해서 바로 이런 IC에다가 전기를 공급해 주는 거죠. 그죠? 전기를. 그래서 이제 이 화면이 구현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화면이 이상하게 나온다 그러면은 AD 보드가 정상적으로 LVDS 신호를 갖다 공급해 주더라도 타이밍 컨트롤러에서 받은 정보를 제대로 가공해서, 그죠? 아날로그 화소 전압을 변경해서 소스 드라이버 공급해 주고, 그 다음에 화소를 게이트를 온 시켜 줄 수 있는, 그죠? 우리가 FET로 얘기한다면, 그죠? 이 지금 여기서 소스 드라이버에 간 전기는 즉 드레인에 대기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하지만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전기가 흐르려면 이 게이트에 어떤 신호가 줘야 그 FET가 열리겠죠. 그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화소를 켤 수 있는, 그죠? 온 해줄 수 있는 신호를 이 타이밍 컨트롤에서 만들어서 이 게이트 드라이버 IC에 줬을 때, 그죠? 얘가 온 해라 그러면 뭡니까? 여기 하나의 화소가 켜지고, 그죠? 또 온 해라 그러면 여기 하나의 화소가 켜지고, 그래서 한 라인씩 이렇게 쭉 이 주사라고 이제 주사 하면서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주사가 되는데 우리 눈에는 연속된 그 영상이 보이는 거죠. 그죠? 우리 눈에는. 그죠? 그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시그널 플로우는 이렇게 돼 있다. 요 자세한 걸 알고 싶으면 모니터 입문 쪽에 그 패널 보드 쪽에 가면 자세하게 또 설명이 돼 있어요. 그걸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TFT 지금 우리가 800에 600이라는 해상도를 가진 모니터로 가정합시다. 그죠? 그러면 뭡니까? 800에 600이라는 건 픽셀 포맷이죠. 화소가 가로가 800개, 세로가 600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600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 화소에는 서브 픽셀로 해가지고 3개의 FET가 있다고 보면 돼요. 3개의 FET, RGB, 이 3개의 FET가 들어있는 거예요. 빨간색을 내는 FET, 초록색을 내는 FET, 파란색은 FET, 이거 3개가 한 개의 픽셀로 되어 있는데 얘는 3개의 서브 픽셀, 즉 FET가, 그죠? 방막형 트랜지스터가 3개가 한 픽셀에 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픽셀 서브 픽셀 3개가 들어있다 그랬죠? 이 3개를 가지고 어떤 밝기, 그죠? 휘도를 조정해서 25만 개의 색상을 구현해서 우리 화면에는 멋진, 그죠? 아주 컬러풀한 화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 한 개의 TFT는 바로 이렇게 FET 구조같이 돼 있어요. 소스 드레인 게이트가 있는데 이 유리 기판에다가 이렇게 증착을 시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광원을 쏴주면 이제 여기서 이제 화면이 보이는 건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타이밍 컨트롤러에서 우리가 LVD 신호를 받아서 우리가 뭡니까? 그죠? 소스 드라이버 쪽에 우리가 어떤 아날로그 화소 전압을 공급해 준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컨트롤 신호가 또 제어 신호가 타이밍 컨트롤러에 만들어서 보내준다 그랬죠. 그래서 화면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키고, 하나 키고, 이런 식으로 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주사한다 그러죠. 1라인부터 뭡니까? 800라인까지 쭉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간혹 우리 이제 모니터를 사다 보면은, 그죠? 불량 픽셀이 있을 때는 여기가 초록색 점이 찍힌다든가 검은색 점이 찍히죠. 그죠? 요즘 이제 무결점으로 나오는데 결점이 있는 것들은 여기 지금 한 픽셀에 3개 서브 픽셀로 되어 있는데 그쪽에 하나가 문제가 생겨서 그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모니터는 거의 무결점으로 나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화면이 보여진다는 걸 참조를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TCP에 즉 액정과 패널보드 쪽에서 이렇게 이 TCP, 플렉시블 같은 이 PCB로 붙어 있는데, 그죠?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ACF 테이프로다가 우리가 본딩 되어 있다고 그랬죠? 요게 지금 뭡니까? LDI 영상 칩이에요. 소스 드라이버 IC, 게이트 드라이버 IC가 이렇게 바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IC입니다. 요게 떨어지더라도 문제가 생겨요.
근데 요거보다는 여기 TCP 여기 붙어있는 AC8 본드가 떨어짐으로써 우리가 라인 디펙트를 낼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 지금 그 LDI 칩은 굉장히 높은 전압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여기 공급되는 전압 어떻게 준다? 패널 보드에서 AD 보드로부터 5V VC 전압을 공급받아서, 그죠? 그 승합해서 이쪽으로 전기를 공급해 준다 그랬죠. 예, 이게 이제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걸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그 루페로다 보세요. 그러면 요게 이렇게 쫙 이렇게 회로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걸 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 액정 패널하고 액정 그라스하고 패널보드 쪽의 이 회로하고는 우리가 ACF라는 이런 그 양면 테이프 같은 거를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 양면 테이프 같은 거 되어 있는데 얘 구조를 보면 요걸 우리가 ACF를 이방성 도전 필름이라고 그런다. 그게 뭐냐면 양면 테이프 같이 생겼지만은 이 테이프 표면에 현미경으로 보면 아주 작은 도전 입자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요 도전 입자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납이라고 보면 돼. 납. 솔더링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납이라고. 그죠? 이거 우리가 양쪽에 이렇게 놓고 열을 가하게 되면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런 현상이 생기죠. 자, 지금 패널보드 쪽에 보면 회로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회로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ACF 테이프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열을 가하게 되면 이 도전별이 녹아서 요 회로 있는 부분은 솔더링이 되는 거예요. 솔더링이 이렇게 솔더링이 됩니다. 이렇게 솔더링이 되고, 회로가 없는 부분은, 그죠? 얘가 녹아가지고 여기 경화가 되면서 하나의 본딩 역할, 그죠? 본드처럼 얘가 이 회로에 붙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회로가 있는 부분, 구리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납땜이 되는 거고, 이 구리선이 없는 요런 그 빈 공간에는 얘가 녹아서 이게 녹으면서 식으면 경화가 돼요. 본드처럼 딱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죠? 붙어 있는 겁니다. 전에 제가 실물 한번 보여드린 적이 한번 있는데, 이걸 제가 실질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 뒤에 이게 뭡니까? 요게 LDI 칩이라고 그랬죠? 요 부분이. 요게 LDI 칩이에요. 요게 액정 그라스하고 얘하고 붙어 있는 건데, 그죠? 우리가 잘못하다가 이 부분을 이게 드러내면 이게 떨어져 버려요. 이렇게 떨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그죠? 이거 대형 사고죠, 이거. 그죠? 그러면 얘를 붙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사람 인두로 붙이는 게 아니라 요 면에다가 ACF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얘를 놓고, 그죠? 열을 압력과 열로 가해서 얘를 회로를 붙이는 거예요. 붙일 때는 조금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죠? 회로가 있는 부분, 즉 패턴이 돼 있는 부분은 솔더링이 되는 거고, 패턴이 없는 부분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얘가 녹아서 경화가 된다 그랬죠. 본드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단단하게 붙어 있는 건데, 그죠? 이게 힘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떨어져 버린다. 이렇게 조금 안 하면 찢어져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그랬을 때 어떤 증상이 생긴다 그랬어요? 화면에 굵은 줄이 생기면서 검은 줄이 생긴다. 라인 디펙터. 즉 이 TCP가 찢어져 가지고, 그죠? 떨어져서 들고 일어나서 영상이 그쪽으로 보내지지 않는, 그죠? 액정 화소를, 그죠? 온오프 컨트롤을 못 해주는, 그죠? 그런 현상이 생긴다. 그게 바로 라인 디펙터다. 그랬을 경우는 뭡니까? 모니터 버려야죠. 뭐 어떻게. 액정 간다는 얘기는, 그죠? 대부분의 가격이 액정 가격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조심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요 전 단계는 뭐 했습니까? AD보드 단독으로 해서 VC 전압이 제대로 이쪽 LVD 케이블로 오는지, 또 LVD 신호가 이 스케일러가 이 영상 신호를 그래픽 카드로 받아서 얘가 스케일러를 통해서 제대로 생성이 되는지를 우리가 오실로스코프로 찍어봤지 않습니까? 이제 패널보드 단독으로, 우리 패널보드라는 것을 문제가 패널보드다 하고 우리가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뭡니까? 여기다가 LVDS 케이블을 LVDS 커넥터에다 꽂아가지고 우리가 측정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런다 그랬죠? 이런 치콘덴서 코일이 문제가 되면, 진행성 불량이 쇼트가 되면 꽂더라도 뭡니까? 이 VC 전압이 다운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는 결합을 해서 한번 측정을 해봐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5V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 얘는 정상이에요. 근데 이것이 꽂았더니 2V로 떨어진다, 1V 떨어진다, 아니면 1V 나왔다, 2V 나왔다, 2.5V 나왔다, 출렁거린다 그러면 분명히 이 회로가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뭐냐, 하나하나 점검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자, 커넥터를 꽂고 이 아답터 전원을 12V 전원 인간 상황에서 우리가 보통 뭐 우리 초보자들은 요 핀 여기를 찍어요. 그죠?
근데 28, 29, 30번은 쇼트가 돼도 관계가 없잖아요. VCC 라인이니까. 잘못해갖고 여기 이쪽이죠. 이쪽에 이 라인을 쇼트 시켰다. 그랬을 때는 뭡니까?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VCC 라인을 꽂을 때는 요 F1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여기 휴즈 앞단과 뒷단을 통해서 돼야 되겠죠. 휴즈가 만약에 끊어졌어요. 얘가 끊어지면 요 뒷단에 되면 당연히 다리가 끊어지니까 안 나오겠죠. 항상 앞단에다 한번 재보고 뒷단에다 한번 재봐야 되겠죠. 그죠? 그랬을 경우는 5V가 나오는지. 그래서 요 핀 있는 데다가 우리가 테스트하기 풀업을 대지 마라. 왜냐면 이 핀들이 굉장히 아주 촘촘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딴 데 데미지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휴즈 있는 데다가 휴즈단에다가 우리가 테스트하기 풀업을 대고 측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꽂고 우리가 전원을 인과해서 측정을 해보니까 그죠? 5V가 정확하게 나오죠. 정상이죠. 그래서 여기 이상이 없는 거예요. 지금 VCC란 이상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판정을 했고요. 또 자, 한번 동영상을 볼게요. 자, 전압을 인가하고요. 자, LVDS 케이블을 LVDS 커넥터에다 꽂고 여기 28, 29, 30번 요게 VCC 라인이라고 했죠. 여기 2가 빠진 부분이니까 없는 부분이 있는데 얘가 이제 2가 빠졌으니까 이쪽이 VCC 라인이겠죠. 그죠? 또 요 휴즈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요게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게 있다고 그랬죠. 여기가 휴즈란 말이야. F1이 되어 있는 게. 측정을 할 때는 여기 측정하지 말고 여기 휴즈단에다가 대고 전원을 인가한 다음에 여기를 측정해야 되겠죠. 자, 측정을 합니다. 자, 5V가 나왔죠. 갑자기 전원이 떨어졌어요. 이게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DVI나 RGB 케이블에 영상 신호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MCU가 판단하는 거예요. 일정 시간 영상 신호가 들어오지 않으면 야 절전 모드로 해갖고 여기 들어가는 VCC 라인을 스위칭을 해서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 지금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전환이 됐죠. 결론 절전 모드로 동작한다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LED가 켜진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뭡니까? 이걸 켜서 파란불일 때는 그죠? MC가 판단해서 야 여기 지금 OS 버튼 눌렀어. 일단 VCC 이 스위칭에 대해서 5V 전기 넘겨. 그래서 측정이 됐지만 얘가 판단해서 가만히 있어가 어떤 신호가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판단해서 뭡니까? 야 절전 모드로 동작해. 그래서 여기 스위칭 회로에서 5V 전기를 다리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0V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건 우리가 정상적으로 5V 계속 재고 싶으면은 어떤 신호, 에이징 트레에 어떤 신호를 준다든가 아니면 데스크탑을 켜서 여기다가 신호를 줬을 때는 계속 이 파란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스케일러가 판단해서 영상 정보가 계속 들어오니까 야 계속적으로 5V를 보내라. 이런 식으로 동작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은 영상 신호 안 집어넣고 세니까 5V 나도 갑자기 0V로 떨어져요. 불량 아닙니까? 불량은 아니죠. 왜? 신호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MCU가 판단하는 거예요. 신호가 안 들어오도 계속 전기를 보낸다 그러면 뭡니까? 그죠? 전기 생산을 나라에서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가전제품은 절전 모드가 돼 있어. 우리 TV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파워를 키면은 그죠? 전원을 넣으면은 그죠? 모니터에 화면이 안 켜지잖아요. 5V 스탠바이 전원만 들어왔다가 그때서 리모컨 스위치를 누르든가 아니면 TV 전면에 있는 파워 버튼을 눌렀을 때 메인 스위칭 회로가 동작을 해서 스위칭 게이트를 열어줘서 그쪽 공급을 SMPS가 그죠? 12V, 24V, 33V를 만들어서 공급을 해주다 보니까 TV가 동작이 되는 거죠. 그죠? 절전 모드가 없다 그러면 TV도 높은 전기를 많이 쓴단 말이죠. 전력이 많이 먹혀요. 그럼 뭡니까? 우리나라 전 인구 5천만이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전기를 생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전제품에는 이런 장비, 통신 장비나 이런 컴퓨터 유 제품에는 전부 다 절전 모드라는 부분이 있는데 걔가 누가 통제냐? 바로 MCU라는 이 폼웨어, 그죠? 이 마이콤 안에 들어있는 폼웨어가 통제를 전자회로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전기를 공급하고 끊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 폼웨어가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전자회로에서는 이 폼웨어, 그죠? 이 운영체제라고 하겠죠? 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잴 때, VC 전압 잴 때, 요 핀에 대지 말고 항상 회로 쪽에 있는 휴즈단에다가 재라는 걸 한번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자, VC 전압은 공급적으로 정상으로 넘어오고 있어요. 그죠? 그럼 이제 뭘 우리가 측정을 했습니까? 그죠?
정상적으로 우리가 단독으로 했을 때는 LVDS 신호가 제대로 넘어왔는데 패널보다 결합해서 다시 한번 측정을 해봐야 돼요. 측정할 때는 여러분들 초보자는 자꾸 요 핀에다가 자꾸 대려고 그러는데 이 핀은 간격이 높아요. 이 지금 우리가 LVDS 신호가 넘어온 이 케이블은 이 그라운드 단자도 있고 신호가 영상 신호가 넘어오는 이 단자들도 있어요. 그죠? 여기다 되면 쇼트가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이 스케일러가 데미지를 입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냐? 여기 지금 우리가 이 패널 쪽 보드에 보면요. 요렇게 이게 금도금 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점들이 이게 측정 포인트예요. 그죠? 제조사에서 만들 때, 설계자들이 만들 때, 요 부분을 측정을 해라고 이 금도금이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다 돼 있는 부분이 요런 데다 측정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지. 근데 자꾸 초보자들은 여기 필에다 대가 쇼트가 나가지고, 뭐 문제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요런 이제 금도금 된 측정 포인트에다 대란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양을 보여드리면, 자, 여기 보시면 말이죠. 여기, 그죠? 요런 데 지금 금도금 돼 있잖아요. 이렇게 금도금 돼 있는 부분, 이렇게 금도금 돼 있는 부분. 이게 지금 측정 포인트예요. 이렇게 다. 여기 측정 포인트인데 이런 부분들이 그죠? 괜히 있는 게 아니고 여기다 측정을 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있죠? 이렇게 측정 포인트가 그죠? 여기 뭔가가 기록이 돼 있어요. 뭐 Vcom, VCC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측정을 하시면 돼요. 그죠? 애만데 이런데 돼 가지고 쇼트를 일으키면 안 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금도금 돼 있는 부분. 그걸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시는 얘기죠. 그죠? 뭐 저걸 뭐 다른 용도로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 저런 분이 측정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얘를 지금 LVDS 케이블을 커넥터에다가 장착을 하고 쟀더니 정상적 신호가 넘어옵니다. 그죠? 신호가. 그래서 일단은 LVDS 신호도 일단은 여기서 이상이 없다. 그럼 이제 두 가지만 좁혀진 거예요. 두 가지만. 이 T콘 문제가 아니면 이 승합회로 쪽의 문제가 아니냐. 전기가 딸리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냐. 이제 그렇게 나름대로 다 예측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패널 승합회로의 출력 전압을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이렇게 전기 200 아답터 전원을 인가를 하고 계속 측정을 해야 되니까 어떤 신호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그죠? 우리가 뭐 데스크탑을 옆에 놓으면 번거로우니까 여러분들 ISPG를 갖고 있죠. 그죠? 갖고 있죠.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에이징 툴이 내장이 돼 있다 보니까 신호를 계속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꽂아가지고 왜냐하면 절전모로 동작하면 전압이 또 떨어져 버리니까 여기서 5V VC가 끊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했냐면 우리 에이징 툴을 이용해서 신호를 계속 준 거죠. 그죠? 또 여기 지금 ISP가 동작하기 위해서 데스크탑에 5V VC 전압을 쓰는데 그렇게 쓰는 것도 번거로우니까 저는 외장 배터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지금 5V가 공급해 주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측정하기가 일단은 데스크탑 큰 게 없고 또 모니터에다 이 USB 포트를 그죠? 데스크탑에 연결할 필요가 없이 그냥 하다 보니까 측정하기가 좀 간편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이용을 하는 거죠. 재보니까 승합회로는 다 정상적으로 동작을 해요. 그럼 마지막 뭐냐? T콘 불량 아니면 냉납으로 인해서 스며 현상이 발생됐다. 이런 이제 그 결론에 봉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소자를 구하려고 그러면은 이 구하기가 또 쉽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 수리 경험치로 보면 이 스케일러, 에이드보드의 스케일러라든가 이런 타이밍 컨트롤러는 이게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냉납이 발생될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먼저 소자부터 구하기 전에 먼저 무슨 작업을 하냐면 먼저 얘가 냉납된 걸 갖다가 한번 우리가 솔더링 작업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1차 솔더링을 하기로 마음 먹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타이밍 컨트롤러라는 부분을 우리가 마지막에 결론으로 우리가 잡았다. 그죠? 추정 60분에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T콘이라는 걸 특정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소자를 갈기 전에 우리가 먼저 솔더링 작업을 해주는 부분은 다음 시간에 강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좌가 도움되었으면요 구독, 클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번 강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